행정심판의 판사의 내용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행정 소송에서 나오니까 이게 판결 우리가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칸 자체가 뭘까요? 사실 두 아이의 결혼하지 않은 거죠. 미혼의 엄마이라는 사실을 알고 딕슨이 사실상 그 렌탈에 대한 칸에 대해서 렌탈을 우리가 거부한 것이다. 딕슨이 거부한 것이다. 사실상 칸 자체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결혼하지 않은 엄마로서 없고 또 사실상 딕슨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벌써 두 아이의 결혼하지 않은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특히 이건 뭘까요? 이 자체가 여기에 나왔다는 뜻은 뭐예요? 이 패밀리얼 스테이터스죠. 이 자체를 우리가 건드리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딕슨 자체가 결국은 렌탈을 거부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딕슨 자체가 어떻게 돼요? 또 사실상 칸의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죠? 그 대화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서도 하지 않았고 그 재정적인 문제도 얘기도 안 하고 일단 애라고 하니까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거부를 했고 사실상 그 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정보를 갖지 못한 거고 그래서 뭐 크레딧 히스토리라든지 에스 라이빌리티 등등 그래서 딕슨이 알기에는 뭘까요? 칸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수백만 원 장자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적 실질적 증거로 봐서는 우리가 이 행정 심판의 결론은 우리가 서포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소위 뭘까요? 자, 딕슨 자체가 칸 자체를 소위 그죠? 임대비를 그죠? 임차료를 지불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있기 때문에 이었다라고 해서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결과를 우리가 그런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뭘까요? 이러한 아파트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뭘까요? 두 아이의 싱글 엄마로서 라는 사실이고 딕슨 자체가 사실 파이낸셜리즘보다는 오히려 패밀리얼 스태츠를 근거로 한 렌트비시블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조금 이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왜냐면 이게 가족 관계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데 이게 가족 관계 아이만 가지고 건드릴 일이 어려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가지고 파이낸셜 리전 따져야 되는데 여기는 칸 입장에서 볼 땐 전혀 파이낸셜 닉슨 입장에서는 주장을 못한 거죠. 그걸 얘기했으면 달라질 수 있죠. 이 파이낸셜 리전이 이게 문제다. 이건 좀 당신 말이지 내가 그건 사실상 처음부터 그렇게 딱 짚고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딕슨의 주장이죠. 임대인의 주장 입장에서 뭘까요? 자, 8월 달에 진술 내용 자체는 자, 소위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게 가족 관계를 근거로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결혼 관계를 근거로 거부를 한 비차별적인 요소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FA 자체죠. 여기서 보면 Fair Housing Act에서 뭘까요? marital status를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다는 뜻이죠. Protect Classification에 marital status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것은 아예 제외시켰다는 뜻이죠. Protect Class 자체. 이 법령 자체에서 원래 들어있었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호받는 우리가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임대인 자체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까요? 자, 닉슨 자체가 뭘까요? 자, 메리트 스테이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지만 사실상 뭘까요? 칸이 싱글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실상 보여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고, 또 증거 이하면 어떻게 됐어요? 8월 달에 그 대화 내용 봐서는 뭘까요? 자, 칸이 아이들이 있고, 또 오히려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체가 닉슨 임대인 자체가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증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케이스 뭘까요? 이 사건을 봐서는 좀 애매모호한 사건도 보게 되면, 좀 애매모호하게 되면 뭘까요? 일단은 뭐 임차인 쪽으로 그냥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처럼 일관되게 지금 파이낸셜리즘, married couple 이렇게 딱 처음부터 긋고 나오게 되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케이스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일관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우리가 임대인에 대한 우리가 비차별적인 그 사유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데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간 자체가 결국 어떻게 해요? 관련 법령을 우리가 입증을 못했다라는 것과 행정심판의 결론 내용 자체는 우리가 본 사건에서, 본 소송에서의 우리가 실적인 증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행정판사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넘긴 거예요. 그냥 임대인의 편을 손을 들어줬는데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행정소송으로 가서 뒤집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집에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세요. 한 5번을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알 수 있고, 행간의 내용이 법률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래요. 이 명확한 어떤 원칙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비슷한 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판례들이 많아요. 특히 에세이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한 건 잘 안 내. 특히 이제 그레이 에리어라 해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 따지게 되면 뭘까요? 아규먼트가 많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유 선생께서 이렇게 미리 읽어보신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그 백그라운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굉장히 빠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에 베이크 그라시아 리얼 케이스인데 이건 뭘까요? 바로 그냥 소송으로 들어간 거예요. 연방 지방법원 소송으로 그냥 바로 들어간 케이스죠. 베이크와 그라시아 케이스 리얼티. 자, 이건 뭘까요? 자, 원고 자체의 motion for summary judgment, 특히 이제 주택 차별과 관련된 원고의 summary judgment 요청 사항이죠. summary judgment란 뭘까요? 한국 법에는 없지만 미국 법에는 특히 이제 그 관련 증거가 there is no genuine issue of material fact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증거로 봐서는 이게 전혀 이슈가 없어. 그냥 일반 당사자가 A나 B나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럼 결국 끝에 판결까지 갈 거 없어요. 시간 걸리고 돈 들이고. 그거 중간에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우리가 보면 판결 없는 판결이지 뭐. 판결 없는 판결.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냥 끝나는 거죠. 증거만 보게 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딱 우리 같은 경우는 대리법 계통은 굉장히 힘들어. 끝까지 마지막까지 증거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은 뭘까요? 증거 게시 제출하시니까 그걸 제출하게 되면 뭐 빼도 박도 못하죠. 확 나타나니까. 거기서 뭘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머리 저지먼트 들어가죠. 모션 for 서머리 저지먼트. 모션은 보통 이제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션 요걸 신청하는 사람은 무방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 그 민사 절차법에 보더라도 뭐 이제 신청 절차도 있잖아요. 뭐 소송보다도 보게 되면 소송과 절차, 신청 절차는 좀 다를 수 있죠. 가볍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원고가 쉘던이에요. 패기 베이커라는 두 사람이 5명의 아이를 갖고 있는 결혼한 부부네. 5명이니까 7명이 사네. 야, 지금 이게 미국에서 또 주거비용이 높으니까 7명이면 방이 몇 개야 돼? 5개는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죠? 애가 크면 또 7개야 돼. 그래서 저쪽 미네소타 같은 데는 무슨 통나무 집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집이 그래 다 비싸대요. 그래서 클릭사이드로 이제 옮기기로 결정했죠. 여기서 이제 플랭클린이죠. 쉘던 베이커 자체가 여기서 보면 대학원에 이제 결국은 입학돼서 올림피아에서 이제 클릭사이드 쪽으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어요. 클릭사이드에 도착할 때 베이커는 어떻게 돼요? 디펜 원고의 피고의 그라시아 리얼티의 그죠? 직원한테 우리가 가까이 가서 뭐라고 이제 아파트를 보고 싶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라시아의 이제 직원 자체가 뭘까요? 투 아파트먼트 그죠? 보여준 거죠. 크릭사이드에. 그래서 유닛 1, 3bedroom 지금 7명이 사는데 3bedroom 신청한 거죠. 신청을 했더니 베이커가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와 5아이가 같이 산다 해서 다시 유닛 1A에 7명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6월 23일 날 가르시아의 그 직원 자체가 베이커한테 뭐라 그랬어요? 렌털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거부됐다고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 근거라는 게 뭘까요? 가르시아의 우리가 주거 정책이다. 뭐라 그러냐면 4명이다. 3bedroom은 4명이다. 1 plus 1이네요. Maximum occupancy of 4 people in the 3bedroom이죠. 그래서 가르시아 bedroom plus 1 occupancy policy라는 것은 maximum 3 people, 3 per people may apply, occupy 2 bedroom 해서 그러니까 bedroom 4 people may occupy 3 bedroom 그죠? 그러니까 3 bedroom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bedroom 플러스 1이죠. 2 bedroom은 3명, 3 bedroom 4명, 4 bedroom